들어도 좋은 방송, 아무리 들어도 재밌는 방송, 유튜브로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듣고 백그라운드 앱으로만 재생하고 오디오로만 들어도 좋은 방송,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동시에 진행되는 퇴근하고 뭐할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대에서 만든 거야 그거? 방금 그냥 막 읊었습니다. 50대까지 커버하는 방송.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하시고 진행자들도 30대, 40대, 50대가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세대 공감 그렇죠. 방송입니다. 왜 10대, 20대 소외시켜요? 우리 중에 10대, 20대의 나이대는 없기 때문에 진행자가 마음은 다 그렇죠. 진행자가 지금 우리는 30대부터 50대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짧게 소개를 하고 바로 이제 미스테리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자, 칭찬. 청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스테리 장르 소개해 주세요. 최약체인 미스테리에는 최약체인 홍 박사입니다. 그러나 언더독의 반란을 이번에 한번 노려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약간 홍 박사님 앞에 서두에 뭔가 말이 많다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그렇게 불안하다. 네, 그렇게 이런 거죠. 생각하시면 돼요. 홍 박사입니다. 네. 예. 한바오는 한박사 함정입니다. 저희가 쉬는 기간에 한 달 동안에 네. 제일 많이 들었던 방송이 홍 박사님의 뭐지 꿀단지 미스테리? 예. 아 진짜요? 예. 그 미스테리 괴물단지 미스테리 사전 스페셜 버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오늘도 기대를 그래서 오늘도 청취자 이 여러분. 미스테리에 또 홍 박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져왔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참 사람 일을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했던 에피소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같습니다. 책 읽고 리뷰수는 돈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 쓰는 쇼센입니다. 저희 이제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보죠. 예, 우리 이제 미스테리 오늘 어떤 단지를 테마로 오늘은 꿀단지는 아니고요. 팥단지? 제가 이제 그 괴물단지 미스테리 사전 이런 스페셜 에피소드를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사실은 미스테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하. 미스테리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그 역사적 실체와 진실 추구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리얼한 거 좋아하시죠? 미스테리에서는 좀 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려고 미스테리 그 꿀단지 에피소드 이런 거에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나열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재밌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찾아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그것에 좀 비슷한 확장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짜요? 잔챙이로 두어 개 미스테리를 진행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가 준비한 미스테리는요. 크게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대충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뭐뭐한 사나이들 뭐 이런 좀 주제입니다. 그 가로 안에 들어갈 것들이 있겠고요. 본인 등판합니까 혹시? 본인은 저의 주관이 그냥 들어갈 뿐이고 옛날에 무슨 외화 시리즈에 뭐뭐 사나이 뭐 이런 거 많지 않았나요? 좀 그런 약간 느낌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600만 에피소드 맞아. 바로 어느 제목을 에피소드? 미스테리 단신 파트 1에 세상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프로포즈를 한 사나이. 프로포즈를 프로포즈인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막 스케일에 섬을 하나 빌렸나?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 스케일이 사이즈가 크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우주적 그 코스믹 호러 예전에 쇼세님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코스믹 네. 호러 네. 그 우주의적인 공포. 네. 요거는 이제 코스믹 프로포즈입니다. 아하. 거의 뭐 정말? 우주적 프로포즈를 한 진짜? 사나이에 대한 미스테리고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물론 오디오 위주긴 하지만 저희가 유튜브에도 업로드 된다는 걸 제가 좀 의식해서 부제목 이런 거를 뭐 이런 걸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 당신이 몰랐던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소름 끼치는 사실들 뭐 이런 약간 부제를 한번 그런 붙여봤는데. 그 낚시 같은 부제들. 예. 왜냐면 이게 미스 유니버스 대회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오. 그래서 당신이 몰랐던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소름 끼치는 사실들 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1980년 7월 달에요. 1980년 7월에 서울에 우리 세종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당시에 외국인들 오는 개최됐습니다. 그렇죠. 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전 세계 각국에 선발된 미녀들이 한국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전 세계 각국에서 오죠. 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게 최초였대요. 1980년 최초로 이제 개최했고요.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 한국에 그때 당시 이제 집결을 했었죠.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요즘에는 화제가 안 돼서 몰랐는데 지금도 하긴 하더라고요 매년. 예,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좋아하는 그 이한희 배우가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했던 그렇죠.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한희 씨가 2006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을 하고 2007년도에 아마 미스 유니버스 대회 출전해서 당시에 4위 성적을 거두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1980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도요.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해서 미스 선수 우리나라 선수 선수라고 맞죠, 해야 되나? 선수. 참가자 김은정님이라는 분이 참가를 해서요. 탑 20에는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미스 프랑스입니다. 아하. 미스 프랑스인 그 참가자 중에 미스 프랑스 이름은 브리지트 쇼케라는 분이고요. 당시 그 대회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외 전체 막 하다가 1차 라운드 이런 데서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아주 주목해서 눈여겨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사진 이런 건 없어요? 아 그게 다 저작권에 지금 문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진 사진을 안 올리면 띄웠습니다. 미녀 대회라고 하니까 이게 한번 찾아보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 박사님 일단 얘기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아 예. 자,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눈여겨봤냐면 당시 세종문화회관 현장에서 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직관한 한 대한민국 남성이 미스 프랑스 이 여인을 보고 이 운명적인 사랑을 느낀 거죠. 보고 그냥. 그 현장에서 직관하고 그 남자의 이름은 본명 유재승, 당시 나이 33세였고요. 직업은 백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중석에 딱 앉아서 이 대회를 보다가 그 미스 프랑스인 브리짓 쇼케를 딱 보는 순간 아 나의 운명의 여인이다. 이것을 이제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점쯤에 원래 이게 유튜브니까 BGM이 좀 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울리는 BGM인 그 신해철의 Here I Stand For You를 제가 잠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하지 마. 제가 불러야 됩니다. 인파 속에 Cause Here I Stand For You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정말 너를 한눈에 알아보고 드물게 불편하네. 약간 좀 유튜브식 진행 방식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 유튜브를 안 보시나? 요새 야. 아니 유튜브에 BGM이 깔리니까.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아니 유튜브에 정석은 없어요. 꿋꿋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개척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미스 프랑스 브리지트 쇼케를 운명의 여인으로 생각했는가? 그게 예뻤겠지 뭐 이게 딴 게 중요하죠. 있어요. 예뻤겠지. 자, 이 유재승 씨는요. 중학교 때 이때 당시는 33세였는데 이 남자인 유재승 씨가 중학교 때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저런. 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미스테리구나. 이제부터 미스테리가 아, 들어가죠. 이제부터. 이 사람이 중학교 때 꿈을 꿨는데요. 이 사람이 이 외계에서 온 우레메가 아니라 외계에서 온 공주 비너스를 만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 공주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외계에서 우주선이 와서 원래 데리고 자기가 간다? 고향에 있던 우주선이 와서 이 부부를 데리고 가게 될 거라는 암시를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외계인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니 자기는 화성의 왕자였다. 이거죠. 화성인이에요. 화성인. 화성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뭐야? 아니 그게. 근데 꿈의 계시를 그게 받았어. 그래서 꿈에서 그 비너스 여인이 와서 답답하네. 당신은 나를 나중에 운명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음. 왜 그 우리 듄 영화에도 보면 꿈속에서 그 그치, 여자를 그 계속 여자. 보잖아. 아, 맞아.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자기는 금성의 비너스다. 그게 비너스가 금성이잖아요. 나는 금성의 비너스고 당신은 화성의 안자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운명적으로 만날 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이 뭐 그거 아니야? 그 책이 떠오르는데. 잘못 그 책을 자기가 읽고 그날 밤 꿈을 꾼 거 아니냐고. 그 책이 몇 년도에 나왔을까? 굉장히 한번 오래됐어 찾아봐야겠네요. 그거.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성의 왕자인 이 미쳐버리겠네. 사람이 근데 이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닌 거예요.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되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꿈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아 자기의 이름은 유재승이 아니라 화성인 외계인 그 귀족의 왕자라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 꿈을 통해서 이름도 유리마로 바꿉니다. 유리마. 와타시와 유리마 데스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이 사람이 중학교 때 꿈을 두고 왜냐하면 운명의 여인을 이제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의미가 없다. 나 이제 결혼해서 외계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터무니없는 게 아닌 게 자기도 화성 남자인데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만날 그 운명의 금성 비너스가 꼭 한국에 안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외국어를 공부해서 6개 국어를 능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개 국어를 능통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들이 모일 만한 장소를 이 사람이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의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가본 거구나. 간 거죠. 거기 있을 수도 있다. 그 중에 예쁜 여자를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1등한 사람을 꼽은 게 아니라 이 미스 프랑스는 진작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1라운드 본인이 보기 예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꿈속에서 본 사람하고 똑같았대요. 아 똑같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문화전장에서 열린 그 29회 미스 유니버스 2호 대회에서 브리쇼케를 딱 본 순간 꿈속에 봤던 그 여인이 맞다. 얼굴이 똑같다. 확신을 딱 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 꿈속의 여인이요. 금발머리에 눈은 파란색에 어깨띠를 두르고 있었대요. 아니 거기에 금발 머리에 눈은 파란색에 어깨띠를 두르는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그 중에 똑같았다. 아,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실제로 이 유리마 씨가 나중에 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화성의 마르스다. 마르스가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16살 때 하늘의 계시를 받았고 노란 머리 파란 눈에 어깨띠를 두른 여신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을 찾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 뭐 이런 데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나갔다가 노란머리 파란 눈 어깨띠를 봤습니다. 첫눈에 내가 찾던 그 여인임을 알았다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도 그걸 알았던가요? Here I stand for you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가 딱 끝난 후에 이 유리마 씨가 이거 그냥 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브리지 쇼케 이 미스 프랑스의 자택 주소를 어떻게 다 알아내가지고 당시 프랑스에 구글도 있는. 없었는데 프랑스 주소를. 프랑스 주소.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외국어도 능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안녕, 나 화성의 왕자 유리마야. 뭐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진짜 기가 차겠다. 무려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어. 100여 통 만에 답장이 왔어요. 당신의 편지를 지속적으로 받아보니 진심인 것 같다. 와. 한번 만나자 하고 그 미스 프랑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됐다 이러고 프랑스로 찾아갑니다. 당시는 1980년도로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그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80년대에 그 해외여행 가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여권 발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은 난관이 있었을 목적이 거고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추측됩니다. 왜냐면 금성에서 온 공주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여권에 썼다가 잡혀갈 거 아닙니까? 정신병원에 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차저차 막 그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아서 고생 끝에 프랑스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요. 그래서 유재승 씨가 그 유창한 불어로 밤새 설득을 하죠. 당신은 사실은 지구인이 아니다. 금성의 공주다. 그리고 나는 화성의 왕자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결혼하고 있으면 우주선이 원래 와서 우리를 화성에 있는 궁전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막 설득을 해요. 금성으로 안 가고. 그래서 이게 코스믹 프로포즈입니다. 되게 크잖아요. 우주적. 그래서 이 프랑스 여인 브리지 쇼케가 드디어 결혼을 승낙합니다. 아 진짜로? 예. 진짜? 미스 프랑스 이 여인이 결혼을 승낙하고요. 와, 씨, 1982년도 11월 27일에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요. 당시 연합뉴스 신문에 보도돼 있습니다. 82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진짜로? 예. 8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와, 그래서 이제 미쳐가지고. 프랑스 알리에 지방이라고 하는 트레토 성당에서 자칭 화성에서 온 남자 이 한국인 유재승 씨, 유리마 씨와 미스 프랑스 출신의 브리지 쇼케는 결혼식을 올리고요. 결혼식에는 이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고 소규모 이제 결혼식들을 올리게 됐는데 이제 결혼식 사진을 이제 보시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제 후배 결혼식 사진을 그냥 아니 뭐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저런 결혼식을 했던 자료 화면인데 제가 이 진짜. 결혼식 그 유튜브기 때문에 이게 결혼식 장면이 그 검색을 해보시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 화면에 있네요. 저작권상 제가 제 후배 결혼식 사진을 저렇게 지금 띄워놨습니다. 후배 결혼식 사진 왜 튀어나? 근데 이 결혼식을 보면요, 이 유리마 씨가 굉장히 특이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유럽 중세 귀족의 연미복 같은 것을 입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화성의 그 왕자기 때문에 화성 복장이 그 유럽 중세 귀족들의 옷이 화성 복장에 가깝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예,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귀족 그 연미복을 구해서 입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결혼식 때 요거를 입었고요. 둘이 결혼을 했죠. 쇼킹하지 않습니까? 뭐 자료 화면으로 써도 되겠구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이게 보통 이야기의 끝인데 그게 당연히 끝이 행복할 리가 아니겠죠. 있나요? 왜 맞아. 행복할 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프랑스에 살았는데 이 유재승 씨는 처가 신세를 좀 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 백수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그 미스 프랑스 브리지 쇼케는 결혼 당시에 사실은 이제 경찰관이 되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먹여 살리는 걸 이 여자가 먹여 살려요. 그리고 이 남자는 산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뭔 그림? 뭐 우주선도 그리고 뭐 풍경도 그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신기하게도 우주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1년 정도 결혼 생활 유지하다가 여자가 우주선 도대체 언제 오냐. 이 여자는 진짜로 믿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오냐 우주선이. 계속 그러다가 계속 기다려봐라 이러다가 계속 안 오니까 결국 이 여자는 제가 속았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승 씨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소식은 1991년도에 그때 당시 그린 그림들로 그림 전시회도 열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국내 한 매체가 그 유재승 씨의 친형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쭉 듣게 됐고 어릴 때부터 이제 뭐 학교 그만두고 외국어 공부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다 그 형의 증언을 통해서도 다 듣게 됐는데 당시 201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데 당시 가족들도 이 유재승 씨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소식은 모르죠. 아... 지금은 이제 이분의 그래서 근황 올림픽 이런 데서 이분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뭐 나이가 엄청 화성으로 많으시겠네. 가셨겠죠. 화성으로 가셨을 수도 뭐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죠. 경기도 화성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상은 가기 자. 힘드실 것 같은데. 경기도 화성 좋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지금 제 방송을 눈여겨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왜? 당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회가 열린 게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1980년 7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는 7월 8일 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자체가 그 7월 초인데 한국에서 대회가 최초로 열린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6월부터 막 전야제 쇼, 축하 퍼레이드 6월부터 이제 거의 축제 분위기로 보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대회가 처음 열린다라는 나름의 국민들은 국뽕도 차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지속하고 홍보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1980년이 어떤 해입니까? 1980년 5.18 국가항쟁이 벌어진 불과 일주일 뒤부터 온 나라는 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난리가 났던 겁니다. 광주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죽어가고 그런 시기에 서울 한가운데서는 축제와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은 광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전 세계 각국 미녀들의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전시하기에 바빴고요. 전두환 군사정권의 그 발가벗겨진 그 민낯을 보도해야 될 그 언론은 그리고 그 고위층 인사들은 오히려 그 전 세계 여인들의 수영복 입은 벗은 몸을 보면서 희덕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는 그 미스 유니버스 참가한 그 미녀들에 대해서 엄청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69개국에서 미녀들이 왔었고요. 카프레이드를 그 서울 한복판에서 벌렸고 대통령이 직접 접견하고 환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군의 군악대가 전국적으로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그들이 통과할 모든 도로와 지나가는 동선들을 대대적인 한두 달 전부터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경복궁, 뭐 경주로 이런데 초특급 에스코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 미녀 그 참가자들은 육군 사관학교에 다 초청돼서 생도들과 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불과 1, 2주 전에 육사 출신의 장군들과 군사들이 광주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그리고 이때 당시도 항쟁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미스 유니버스 대회 뒤에 가려진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라고 제가 장난스러운 제목으로 달아봤는데요. 저는 이거야말로 1980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이면에 가려진 소름 끼치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이 쿠데타 이후에 민심을 잡기 위해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개최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였고 개최지로 선정된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고 합니다. 딴지일보의 그 몇 년 전에 기고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녀들이 사뿐사뿐 걷는 발걸음 앞에 놓인 붉은 카펫은 광주 시민들의 피로 물들인 것이었고 그녀들의 화사한 미소에 가린 것은 전두환이라는 살인마의 피 묻은 칼날이었다라고 기고문이 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그 화려한 행사가 펼쳐지기 불과 한 달 전에 신촌역 앞에서 부산 출신의 노동자 김종태 씨가 광주 시민들의 죽음을 절거하면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신 시도 후에 일주일 동안 살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고통 속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이 사람의 죽음은 신문 한 기퉁에도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김종태 씨의 마지막 말을 제가 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며 죽어가는데 나만 우리 식구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내 작은 몸뚱이를 불질러서 국민 몇 사람이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몸을 던지겠습니다. 내 작은 몸뚱이를 불사질러 광주 시민 학생들의 의로운 넋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이 민족을 위하여 몸을 던진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분한 너무 거룩한 말이기에 가까이 할 수도 없지만 도저히 이 의분을 진정할 힘이 없어 몸을 던집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피맺힌 절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대회의 웃음소리 이들을 보면서 개걸스러운 감탄을 쏟아냈던 사람들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이런 외침들은 아마 사라져 갔을 겁니다. 진짜 농담으로 리액션을 할 수 없는 내용을 또 하시네요. 이게. 황인호 씨라는 분의 이름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탄광 출신의 광부의 아들이었는데요. 이분은 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리는 거에 이 가식과 위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든 사제폭탄을 들고 그 대회장에 잠입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제폭탄을 나중에 걸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얼기설기 만든 거고 제대로 기술이 없어서 뭐 만약에 정면으로 터뜨렸어도 사람을 죽일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어설픈 폭탄 그냥 퍽 하고 터지는 정도의 의미가 중요해요. 예, 그런 폭탄이었대요. 어설픈 수준이었대요. 그런 폭탄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장에서 이 사람은 난입해서 터뜨려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이걸 할 때냐. 지금 이 미인대로 수영복 보면서 낄낄댈 때냐. 지금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제폭탄을 들고 대회장으로 잠입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걸려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잡혀갔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할게요. 이번 에피소드를. 아마 이 방송이 이제 4월 중순 말쯤에 이제 업로드될 테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또 5월은 어떤 의미로 지나갈 것인가 한번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5월 1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아마 있겠죠. 취임하고 용산 시대가 막이 오른다면서 아마 언론들은 새로운 용산 시대를 찬양하고 축제 분위기를 아마 연출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벌써부터 그 대통령의 뭐 용산 집무실 이전이 뭐 경제효과 3조 3천억 이러면서 말도 안 막 되는 거라고. 정경련발 뉴스가 막 나오고 기대에 들뜬 보도들이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산에 대규모 시민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막 들뜬 발표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이 피 묻은 광주의 아픔이 있는 5월 달에 대통령이 군사 시설에 취임을 한다는 게 국방부 참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막 언론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질 게 뻔한데 참 그거를 들뜬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장면들을 눈에 딱 그려보면서 묘하게 그 1980년이 미인대의 그 상황이 겹쳐지면서 이 씁쓸한 기분이 드는 사람은 과연 저뿐일까요? 아 이게 정말 이거 새로 유튜브식 마무리. 이게- 아, 이쪽분일까요? 이게 유튜브식이라고요? 보통 유튜브에서 과연 저뿐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전에 공중파에서 하던 방식 아닙니까? 아이야 이상 첫 번째 에피소드 세상에서 가장 그 우주적 규모의 프로포즈 유리마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유리마 하겠습니다. 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에 사라져. 유리마 씨는 이미 기억에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나 구성을 구성이 했습니다. 흥미롭네요.